안녕하십니까. 연세 S병원 심영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가 왜 생기는지 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라는 거는 흔히들 다리에 힘줄이라고 퍼렇게 지렁이처럼 나온 거 있죠. 그걸 얘기하는데요. 일단 보시면 정맥과 이제 정맥류. 그래서 정맥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걸 정맥류라고 하는데요. 류는 꽈리라는 거예요. 꽈리가 좀 부풀어 나온 거. 그런 걸 이제 류라고 하는데,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래서 정맥에서 피가 올라갈 때는 판막이 열렸다가 또 일어서게 되면 중력이 작용해서 피가 아래로 쏠리는데 한 방울도 밑으로 새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판막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조금 망가지고 찢어지고 구멍이 나게 되면 피가 아래로 쏟아지게 되죠. 피가 아래로 쏟아지게 되면 정맥압이 높아져서 정맥이 길어져요. 그리고 튀어나오고 꼬불꼬불꼬불하게 돼요. 그거가 이제 하지정맥류라는 건데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판막이 망가져서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하지정맥류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나 보면 일단 판막이 쉽게 망가지는 체질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한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맥류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한테 생길 확률이 30%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들한테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보여드린 그 판막이 여성들한테는 이 호르몬 변화가 좀 심한데 호르몬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판막이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여성들은 월경 있죠, 임신 있죠, 출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 또 차이가 있어요.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 교사, 미용사, 약사, 이렇게 오래 서서 일하시는 직업들, 또 부동자세로 오래 서 있는 게 제일 나빠요. 그러면은 중력이 계속 판막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하지정맥류, 판막이 쉽게 망가져서 하지정맥류가 잘 생겨요. 보통 여성들, 중년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증상은 뭐가 있느냐. 이게 피가 고여 있으니까 잘 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잘 부어요. 무거워요. 쥐가 잘 나요. 그리고 가장 뚜렷한 증상은 뭐냐면 종아리에 보기 싫은 지렁이가 있는 거예요. 보기 싫은 혈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증상이에요. 근데 특별히 아프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병원에는 오질 않고 점점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이제 합병증이 생길 때 많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하체 비만하고 이게 정맥류하고는 어떻게 틀리냐. 하체 비만은 요새 식생활이 좋아져 갖고 비만 환자가 많이 늘어요. 그러다 보면은 비만이 있을 때 정맥류도 굉장히 잘 생기는 건데요. 하체 비만은 전반적으로 몸 전체가 다 뚱뚱해요. 부어 있어요. 그래서 발등,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까지 다 부어 있어요. 그걸 그냥 부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기도 실제로 있고요. 근데 정맥류일 경우에는 부기가 발목하고 발등에는 좀 적게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스키니진 많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제가 봐도 야, 우리 젊은 사람들 너무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키니진이 하지정맥류를 일으킨다고 생각들을 해요. 의사들은. 왜 그러냐 하면 스키니진은 발목, 종아리, 무릎, 허벅지, 그 다음에 힙까지 전체적으로 꽉 조여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동맥은 압력이 세갖고 피를 막 보내주는데 정맥이 꽉 눌리니까 정맥압이 높아져요. 정맥압이 높아지면 아까 하지정맥류 발생의 원인이 됐던 것처럼 판막이 찢어지고 쉽게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스키니진을 오래 입으면 하지정맥류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그럼 어떻게 진단하느냐? 우선 병원에서 진단하는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나 하지정맥류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지 병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남들보다 다리가 많이 피곤해요. 나 다리가 피곤해. 같이 걸어도 한 30분만 가면 다리 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에 보니까 라면벌 같이 막 혈관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 우리 친구는 없는데 왜 나는 튀어나와 있지? 그 다음에 남들보다 혈관이 많이 돌출돼 있어요.
그리고 다리에 뭐가 생기면 조금 다치면 잘 낫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오래 가지? 3개월, 6개월 가도 피부염이 안 나요. 그랬을 땐 나의 정맥류가 좀 생긴 게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맥류가 있을 때는 자기한테 생길 확률이 30%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 오시면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는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일 수가 있지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초기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리로 듣고 눈으로 봐요. 근데 소리로 듣는 거를 자세히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기계를 이용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판막이 아까 터진 게 정맥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피가 쫄쫄쫄쫄 새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초기 때는 쫄쫄쫄쫄, 중기 때는 컬컬컬컬 뭐 이렇게 틀려요. 소리 나는 게. 소리가 점점 심해져요. 그럼 소리를 듣고 그다음에 이제 듀플렉스 초음파라 그래서 눈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귀로도 듣는 걸 듀플렉스라고 그러는데 듀플렉스 초음파를 하면서 다리 혈관이 50개에서 1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어느 혈관에서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동영상 진단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 쫙 이렇게 스캔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타구니부터 발목까지 쫙 보면서 그 혈관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망가졌다 안 망가졌다 판막 기능 검사까지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류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지 정맥류는 처음에는 좀 가늘어요. 그래서 1기, 2기 같이 묶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기, 4기 같이 묶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5기, 6기 같이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기는 뭐냐면 실핏줄 터진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보면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싹 걷어보면 어떤 애들은 하얗고 이쁜데 어떤 애들은 막 실핏줄이 아주 보기 싫게 터져 있어요. 그거는 하지정맥류 1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2기는 뭐냐면 냉면발처럼 조금 굵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다리가 지저분해 깨끗하지가 않고 그다음 3기는 뭐예요? 3기는 좀 더 굵어져 있어요. 그래서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고 굵기는 라면발 기억하기 쉽죠. 그다음에 4기 같은 경우는 우동발이 더 굵어졌어요. 그러면서 많이 튀어나오고 꼬불꼬불꼬불 돼 있어요. 그리고 5기는 어떤 정도냐면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 돼요. 애들. 그러니까 굉장히 보기 싫죠. 그래서 새끼 뱀이 또아리 튼 것처럼 걸을 땐 그것도 꿈틀꿈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징그럽죠. 그게 이제 5기 정도 되고 6기는 뭐냐면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합병증은 뭐냐면 피부염, 습진, 또 피부 궤양. 쉽게 말씀드리면 다리 피부가 썩는 거예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7기는 뭐냐면 드물지만 선천적으로 혈관이 기형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를 7기라고 합니다. 하지정맥은 그럼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보셨죠?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기는 모세혈관에서 냉면발에서 라면발에서 우동발에서 손가락 굵기로 그다음에 썩어요. 그런 다리 자체의 합병증뿐만이 아니고 정맥류가 생기게 되면은 다리에 주로 하지정맥류니까 한쪽에는 심하게 생기고 한쪽에는 안 생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쪽 다리가 더 무겁죠. 그게 5년에서 10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허리에 디스크가 터집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이 많고요. 그 다음에 무릎, 이게 정맥이 피가 제대로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영양 공급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에 퇴행성 관절이 빨리 오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맥류 환자 한 4만 명 정도 수술을 했는데 그중에서 무릎 관절이 있고 허리 디스크 받은 사람들이 30%나 돼요. 그러면 정맥류가 원인이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 해요. 근데 사실은 정맥류가 원인이라서 그런 합병증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증상 또 정도, 분류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지정맥류를 어떻게 치료하고 또 어떻게 예방할 건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